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 지역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중간중간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까지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는데요.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낮부터 강풍특보가 발효가 될 예정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역시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낮 기온 12도에서 13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 특보는 낮이 되면서 동해 전해상으로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은 흐리겠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8도, 그 외 지역이 1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비가 떨어지는 가운데 낮 기온 울릉도 12도, 독도 12도입니다. 동해상에도 흐린 가운데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과 남부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의 기온이 차츰 오르면서 모레부터는 다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영덕 장사 상륙작전에 투입됐던 문산호 복원 사업이 부실공사에 따른 법적 분쟁으로 3년이나 넘게 표류해 왔는데요. 귀책 사유가 시공사에 있다는 소송 감정 결과가 나옴에 따라 빠르면 올 연말 안에 개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의 양동작전으로 감행됐던 장사 상륙작전을 기리기 위해 복원된 문산호 실물 모형입니다. 영덕군이 324억 원을 들여 제작해 지난 2015년 1월 준공할 예정이었지만 3년이 넘도록 바닷가에 방치돼 왔습니다. 파도를 받는 배 뒷부분이 휘어지는 등 10여 개의 하자가 발생해 이를 놓고 영덕군과 시공사가 법적 분쟁을 벌여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지정한 감정 결과 공사 지연 책임이 시공사에 있는 것으로 나오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습니다. 영덕군은 75일간의 공사 지연에 따른 지세상금 12억여 원을 시공사에게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시공사는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6억여 원을 영덕군에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법원의 정식 판결이 남아있지만 영덕군으로서는 추가 비용 부담 없이 하자 보수를 끝낼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이제 법원이 지정한 감정기관이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한 감정 결과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볼 때 특별한 어떤 명백한 감정인의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 한 재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영덕군은 만약 시공사가 하자 보수를 거부할 경우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겨 마무리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송에 대한 당위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빠른 소송 진행과 하자 보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안전한 문산호 전시관이 개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년 넘게 표류해온 문산호가 빠르면 올 연말 안에 준공돼 장사 상륙작전의 상징으로 취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어제 경선을 통해 6.13 지방선거에 나설 도내 7개 기초단체장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경주시장 후보로는 준하경 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가, 울진군수 후보로는 손병복 전 한울원자력 본부장이 각각 경선 1위로 선정됐습니다. 이 밖에 김천시장 후보로는 김은규 전 경북도의회 의장이, 영천시장 후보로 김수용 전 도의원이 선정되는 등 경선적 1위 후보 7명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지난 1월에 4명이 숨진 포스코 산재 사고 이후 노동부가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했는데 무려 700여 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협력 합청업체 노동자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데 노조 인정과 처우를 개선하는 요구가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장미분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스코 협력 하청업체 직원 수십여 명이 빗속에서 포스코 무노조 경영 방침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포스코도 삼성처럼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노조와 처우 개선을 위한 제대로 된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50년 포스코 무노조
경영 폐기하고 노동조합과 대화를 통해서 현장을 개선하고 지난 1월 포스코에서 4명이 숨진 사고 이후 노동부가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했는데 700여 건의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 400여 건을 사법 처리하고 과태료 5억 2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안전난간 설치 불량, 전기기계 접지 미실시 등 재래형 사고를 유발하는 기본적인 안전 위반 사항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추락이나 감전 접착과 같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재래형 재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안전관리 부분이 다소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원들은 이제 포스코는 위험 기업으로 낙인 찍혔다며 노동하기 좋은 기업,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포스코가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더러운 일들을 다 외주화시켜서 지금 우리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 우리 협력업체 노동자 4명이 질식해서 사망한 사고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포스코의 설비나 공간을 빌려 쓰고 있는 협력 하청업체는 노동 여건에 대한 감시 감독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결정권이 원청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청이 그 안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감독하느냐에 따라서 하청의 안전 문제는 직결되어 있습니다. 포스코는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 예방 시스템을 갖춰 세계 최고의 안전한 사업장으로 거듭나겠다며 전사 차원의 안전 종합 대책을 마련해 실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건설의 부산 LCT 사고 등 최근 그룹사 전반으로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안전과 처우에 대한 특단의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스코 차기 회장 선임 절차의 일환으로 어제 CEO 승계 카운슬 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사회 이사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포스코 차기 회장으로 포스코 그룹의 100년을 이끌어갈 수 있는 혁신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내부 인재망과 주주, 퇴직 임원 등 사내외를 망라하는 다양한 후보군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권오준 회장은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후보 선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보수 텃밭 경북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북에서도 외지 유입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포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다룬 포항 MBC 보도특집 토론을 이규설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국면으로 접어든 지금의 분위기에선 보수의 철옹성 경북에서도 일당 독시 현상에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들, 특히 보수를 지지했지만 현재의 홍준표 대표 체제로서는 도저히 보수정당이 다시 일어설 수 없다는 유권자의 표심이 반영되면 저는 기초단체장 한두 석 그리고 기초의원 이런 데는 상당히 유효한 이런 당선자가 나올 수 있다. 저는. 특히 포항의 경우 외지 유입 인구 비중이 높고 노동자층이 두터워 경북에서도 여당 후보에게 많은 표가 몰릴 수 있는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포항의 경우도 과거에 YS 정권 시에 어떤 낙하산 인사가 나왔을 때 그때 당시 여당이 안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 시민들도 나름대로 제가 돌이켜보면은 어떤 그 지역의 발전이라든지 어떤 중앙 정치가 너무 지역의 어떤 이 정치를 컨트롤한다는 생각할 때 그 반발 심리도 상당히 있습니다. 중앙에서 성장한 뒤 낙하산 공천을 통해 지역 정치를 장악하는 이른바 고향만 TK 정치인에 대한 심판론이 등장하면서 지역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중앙 TK가 지역의 정치를 장악하고 그들의 논리대로 지역을 끌고 가니까 지역의 존재감이 더욱더 없어진다는 이제 문제의식들이 일단 생긴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저는 보수 정치, 자유한국당 정치의 위기의 원인 중에서 매우 중요하게 이제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고요. 한국당 공천 탈락 단체장의 무소속 출마는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유한국당이 함량 미달 후보를 내세울 경우 야권의 표가 분산될 경우에는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포항 지역 시도의원의 공천과 경선을 확정한 가운데 일부 공천 탈락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포항 북구 광역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경선을 치르는 4선거구 박문화 예비후보는 공천이 확정된 시도의원 후보들이 상대 후보 사무실을 출입하는 등 선거 중립을 위반했다며 당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279 예비후보의 공천이 확정된 광역의원 3선거구에서도 탈락한 장둑 후보가 도당에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기초의원 공천에서 탈락한 장복덕 후보는 여론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도 환여 선거구 박혜자 예비후보는 탈당 후에 무소속 출마를 확정했습니다. 교수가 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을 경북대가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교육부가 어제부터 사흘 동안 실태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교육부가 무관용 원칙을 내세운 만큼 해당 교수 수사 의뢰와 함께 관련자 징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육부 성희롱 성폭력 근절 추진단이 경북대학교에 파견됐습니다. 10년 전 이 학교 교수가 대학원생을 1년 동안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연구라든가 논문 지도도 받고 있고 그리고 뭐 조교라든가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대등하지 않은 좀 권력 관계로 볼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경북대가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당시 피해 학생이 신고를 했지만 교수에게 아무 징계를 하지 않았고 문제 교수는 최근에 학교 성폭력 상담소 소장까지 맡았습니다. 이미 준비한 하객서랑 합의문 들이대면서 인수까지 들고 와가지고 빨리 가서 빨리 도장 찍으라고 학교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경북대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학내 성희롱과 성폭력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에게 이른바 2차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언이 나와 학교의 대응은 여전히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언증이 있고 그래서 정신이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학교에서 쭉 하고 계시다고 하고요. 가해자께서, 가해 교수가.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사실이 없는 사건인 것처럼, 그런데 피해자가 이것을 꾸며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교육부는 해당 교수의 성추행 의혹이 확인되면 중징계 요구와 함께 수사 의뢰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축소했거나 은폐한 경북대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관계자 징계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한국수력 원자력 정재훈 사장이 세계원전사업자협회 이사로 선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 사장은 오는 7월 세계원전사업협회 이사로 취임하고 내년 7월부터는 아시아 지역을 총괄하는 도쿄센터 이사장으로 취임해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원전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활동할 예정입니다. 국내 환경단체들이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수입 반대에 시민 2만 8천여 명이 서명했다며 일본과의 세계무역기구, 즉 WTO 분쟁과 관련해 민관과 함께 대응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 환경단체들은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1차 판정과 관련해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WTO 측의 판정에 문제가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상소에서는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갓 쪄낸 것처럼 며칠씩 말랑한 식감을 유지하는 굳지 않는 떡이 본격적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은 건데요. 소비자는 물론이고 재고 처리에 애를 먹던 영세 떡집에도 반응이 좋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통시장 한켠에 있는 떡집. 인절미와 앙금떡 등 진열대를 메운 떡은 여느 떡과 다름없어 보이지만 모두 며칠씩 굳지 않는 떡입니다. 시로는 이틀, 냉장 상태로는 최대 7일까지 쫄깃한 식감을 유지합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다른 것보다 조금 부드러우면서 약간 쫄깃한 맛이 있다 그래야 되나? 첨가물이나 화학 처리 없이 낮은 온도에서 떡매를 치는 저온 펀칭 기술 등을 이용해 떡의 수분 함량을 높입니다. 지난 2010년 기술 특허를 낸 농진청은 전국 405곳, 상주와 예천 등 경북 10곳에 소규모 떡집과 가공업체, 영농조합 등의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냉장고에 한번 넣어봤는데 정말 며칠 있어도
똑같습니다. 질감이 막 엄청 이렇게 애기 공둥이 만지듯이 이렇게 막 보들보들 하거든요. 떡의 저장성이 높아지면서 새벽에 떡을 찌는 수고를 덜었고 사전 주문과 원거리 택배도 부쩍 늘었습니다. 국유 특허라 기술료는 매출 대비 2%대, 상인들의 만족도는 큽니다. 재고량이 줄어들었고요. 또 손님들 가져가서 꽂았다 소리 안 하고, 특히 전통시장이 요즘 힘든데 떡 하시는 분들 많이 도움될 것 같아요. 짧은 유통기한의 한계를 넘어서면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가공 떡 개발에도 새길을 열 전망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가 최근 중소기업 1,02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중에 85.5%가 2년 내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진출 방법은 상품과 용역 수출이 67.2%로 가장 많았고, 해외 진출 요인으로는 경쟁 격화와 생산 비용 증가 등 국내 기업 경영 환경 악화가 50.1%로 조사됐습니다. 해외 진출 희망 시장 1순위는 동남아시아가 27.5%로 가장 많았고, 동남아를 포함해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 시장이 46.1%를 차지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 근대화의 상징이었던 쌍용량의 문경 공장이 가동 61년 만에 가동을 중단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문경 공장의 역사적 의미가 컸던 탓에 근대 문화유산 지정 등 활용 방안이 적극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60년 넘게 문경 신기공단을 지켜온 쌍용량의 문경 공장이 오는 30일자로 조업을 중단하고 문을 닫습니다. 시설이 노후화된 데다 생산성이 줄어들고 시멘트 수요마저 급감하면서 연간 30억 원의 적자를 내자 가동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건설 경기가 급속도로 지금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워낙 이게 설비가 너무 낙후돼갖고 안전상의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협력업체를 포함한 직원 51명은 쌍용량의 동해와 영월 공장으로 이동 배치되고 남은 시멘트는 5월까지 출고됩니다. 1957년 한국전쟁 후 웅크라, 즉 국제연합 한국재건단의 재건 사업의 하나로 건립된 쌍용량의 문경 공장은 우리나라 시멘트 산업의 역사입니다. 삼척의 동양 시멘트 공장과 함께 국내 시멘트 수요의 절반을 담당할 정도로 한국 경제 발전의 초석 역할을 했습니다. 60년대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공장의 건축물과 설비 하나하나가 역사적 의미와 문화유산적 가치가 높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히 경상북도와 협의를 해서 산업유산으로 지정되어 우리 후손들에게 견학장소로 특히 관광자원화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산업역사박물관이나 교육체험관, 창업이나 예술단체 활용공간은 물론 공원화 조성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이 필요합니다. 한국 경제 재건의 옛 영광을 뒤로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문경 공장이 새로운 문화유산으로 재탄생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030년 75만 명으로 설정되어 있는 포항시의 목표 인구를 70만 명으로 줄여 도시 기본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습니다. 영일만 4산단 등 산업단지의 저조한 입주율과 지진으로 인한 유입 인구 감소 등을 감안해 과도하게 산정된 인구 목표를 조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경주 도시관리 계획 결정안과 한수원 직원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동천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도 조건부 가결했습니다. 포항 테크노파크는 오는 27일까지 신기술 아이디어를 보유한 40살 이상의 초기 창업자나 예비 창업자를 모집해 시니어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교육은 다음 달부터 2달 동안 창업 강의와 창업 실습, 모의 투자 경진 대회 등으로 이루어지며 우수 수료생을 선발해 마케팅 프로그램과 사업계획서 컨설팅 등 실전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포항시는 5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남구 오천읍과 북구 보건소 2곳에 치매 안심센터를 내년 10월까지 건립합니다.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전담 인력을 배치해 치매 상담과 검사, 사례 관리, 교육 등 환자와 가족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포항교육지원청은 내년 3월 1일 초곡지구에 개교 예정인 가칭 초곡초등학교의 교명을 한 달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초곡지구에 새롭게 신설되는 이 초등학교는 일반 36학급, 특수 1학급, 유치원 3학급 등 총 40개 학급 규모로 설립됩니다. 안상섭 경북교육감 예비후보는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편에 우려를 표하며 교육감 후보 6인의 공동대응을 제안했습니다. 안상섭 후보는 농산어촌이 혼재된 경북의 경우 수시 축소와 정시, 수시 선발시기 통합 등 교육부의 2022학년도 입시제도 개편안이 수도권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한데도 다른 예비후보들은 진보와 보수 프레임에 갇혀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까지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는데요.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낮부터 강풍특보가 발효가 될 예정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역시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낮 기온 12도에서 13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 특보는 낮이 되면서 동해 전해상으로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은 흐리겠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8도, 그 외 지역이 1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비가 떨어지는 가운데 낮 기온 울릉도 12도, 독도 12도입니다. 동해상에도 흐린 가운데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과 남부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의 기온이 차츰 오르면서 모레부터는 다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